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자전거 이야기는 1817년부터 시작됩니다. 카를 폰 드라이스 남작은 독일 카를스루헤의 명문가 출신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독일 제국의 일부가 된 바덴 대공국의 산림청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숲과 가파른 언덕을 터벅터벅 걸어서 시찰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좀 더 쉽게 자신의 관할지를 돌아보기 위해 1817년 여름 탈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차 바퀴를 작게 만들어서 앞뒤로 배열하고 이것을 가로로 된 나무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타는 사람은 안장에 앉아서 걷거나 뛰는 것처럼 좌우로 땅을 번갈아 차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목마를 타는 것처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앞바퀴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구불구불한 숲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드라이진의 복제품입니다. 이 기계는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23kg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달리는 기계로 불렸으며 드라이스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지네라고도 불렸습니다. 또는 벨로시패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는데 이것은 빠른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계가 몸무게를 대부분 지탱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몸무게를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명품의 원리에 대해서는 스케이팅에서 착안했다는 당시 잡지의 기록이 있지만 드라이스 자신이 어디에서 자전거의 원리를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1817년 6월 12일 드라이스는 마나임에서 처음으로 드라이지네를 시승했습니다. 그는 1시간에 8마일을 달렸는데 이것은 12.8km입니다. 드라이스는 1818년 1월 바덴 정부로부터 그의 달리는 기계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드라이스가 만든 드라이진에는 소나 말 같은 동물의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힘으로 가는 최초의 육상 운송 수단이자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전거의 조상이 된 최초의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지네를 발명한 드라이스는 자전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전거는 드라이진에서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의 완전한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이 자전거는 지난 2017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해에 드라이진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드라이진에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나 오락적인 면에서 그다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계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1818년 런던의 마차 제조업자 데니스 존슨이 드라이지네를 개량해서 좀 더 세련된 모델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하비 호스로 불렸습니다. 벨로시패드로 불린 초기의 자전거는 위험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도로에서 타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은 벨로시패드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벨로시패드는 1820년대 이후에는 유럽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 벨로시패드는 거의 쓸모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발명가, 기술자를 비롯한 이 기계에 열성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기계를 탔고 이 기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50여 년 동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바퀴 달리는 기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벨로시패드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벨로시패드의 제작자들이 발차기 방식 대신 자전거를 구동할 수 있는 발판이나 레버 같은 것을 모색했습니다. 커크 패트릭 맥밀란을 비롯한 스코틀랜드의 장인들이 새로운 구동 장치를 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맥밀란의 자전거는 남아있지 않고 그의 자전거는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파리에서 자전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자전거에 페달을 부착한 것입니다. 드라이진의 등장 이후 페달이 발명되기까지 50여 년이 걸렸습니다. 1867년 파리에서 피에르 미쇼가 만든 페달식 자전거에 대한 짤막한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자전거는 앞바퀴 바퀴축에 크랭크와 페달을 단 것이었습니다. 이 페달을 돌리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달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전의 벨로시페드는 발로 땅을 박차고 달렸지만 이런 방식은 아주 불안전한 것이었으며 벨로시페드가 쇠퇴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발차기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페달이 발명되면서 자전거는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됐습니다. 드라이진의 시기에 벨로시페드가 보행을 돕는 기계였다면 페달식 자전거야말로 진정한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달식 자전거를 만든 미쇼는 파리의 무명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전거는 주로 벨로시페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페달식 자전거가 등장하면서 자전거의 이름으로 영어로는 바이시클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시클은 두 개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페달식 자전거는 1867년 가을부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어 자전거 열풍이 몰아쳤으며 페달이 달린 자전거는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페달형 자전거는 1867년 미쇼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누가 가장 먼저 페달을 발명했는지와 그 배경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미쇼가 페달식 자전거를 내놓기 1년 전인 1866년 미국에서 프랑스인 피에르 랄르망이 세계 최초로 페달식 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특허권 보유자인 피에르 랄르망은 훗날 자신이 프랑스 동부 지역의 낭시에서 살던 1862년 19살의 나이에 페달식 자전거를 고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미쇼의 아들인 앙리 미쇼도 페달 발명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앙리 미쇼는 자신의 형 에르네스트가 고장난 드라이진에 페달을 부착했는데 형은 단지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가 1861년이었는데 당시 앙리는 7살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에르 미쇼 부자는 페달 자전거의 최초의 발명자이자 전파자라는 명예를 얻었으며 1894년 미쇼의 고향에 미쇼 부자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페달 발명 과정에는 여러 선구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최초의 페달식 자전거에는 본 쉐이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벨로시페드의 한 모델인 잉글리시 벨로시페드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면 충격이 심해서 그 충격이 뼛속까지 전달되고 뼈가 흔들릴 정도라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본 쉐이커는 철제 차체에 나무 바퀴를 달고 바퀴의 둘레에는 철을 댔기 때문에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 자전거 대회에 바퀴가 큰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당시의 자전거는 바퀴에 바로 페달이 달려서 페달을 돌리면 바퀴가 굴러갔는데 대형 바퀴는 크랭크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형 바퀴를 선호했습니다. 이것이 하이휠입니다.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이 자전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자전거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자전거는 페니 파딩, 오디너리, 하이휠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페니 파딩이란 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큰 동전과 작은 동전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페니는 영국의 화폐 단위인데 페니의 4분의 1이 파딩입니다. 큰 앞바퀴는 페니, 작은 뒷바퀴는 파딩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퀴가 큰 하이휠은 1870년대 중반 가장 표준적인 자전거로 자리를 잡았으며 1880년대 중반 세이프티 자전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가장 일반적인 자전거였습니다.
하이휠은 단순하고 빨랐습니다. 작은 바퀴보다 장애물을 쉽게 넘어갔습니다. 바퀴가 크기 때문에 아주 높이 앉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어떤 자전거보다도 더 우아했습니다. 그러나 타고 내리는 것이 아주 위험했고 앞바퀴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앞으로 곤두박질해 머리를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이휠은 도로용 탈 것으로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고 클럽과 자전거 대회가 번성했습니다. 하이휠의 대한 자전거로 등장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바퀴 자전거입니다. 세바퀴 자전거는 타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안전했습니다. 1870년대에는 하이휠이 대표적인 자전거였지만 좀 더 안전한 자전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차체가 낮아서 발이 언제든지 땅에 닿고 떨어질 위험이 적은 안전한 자전거 기종을 세이프티 자전거, 즉 안전 자전거라고 불렀습니다. 뒷바퀴를 굴려서 가는 후륜식 자전거도 등장했습니다. 이때에는 이런 다양한 세이프티 자전거 모델이 나왔습니다. 1885년 노버 세이프티라는 새로운 세이프티 기종의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세이프티 기종의 기본 원리인 발을 쉽게 땅에 디딜 수 있는 낮은 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앞뒤에 크기가 같은 바퀴를 사용했으며 체인을 이용해서 뒷바퀴를 돌리는 후륜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로버 세이프티는 혁명적인 자전거였습니다. 이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은 영국 자전거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스탈리의 조카인 존 캠프 스탈리였습니다. 이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 고든 자세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낮은 차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적어서 무게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스탈리는 1886년에는 두 바퀴의 직경이 30인치로 똑같은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체인을 이용해서 뒷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편하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로버 세이프티는 때마침 던롭이 발명한 공기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달릴 때의 진동이 줄어들고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개량을 거쳐 완성된 노버 세이프티 자전거의 디자인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로버 기종은 하이휠을 제치고 널리 보급됐습니다. 공기 타이어를 장착한 노버 세이프티는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차체가 낮은 세이프티 자전거는 바퀴에 딱딱한 고무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888년에 획기적인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기 타이어입니다.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살던 스코틀랜드 출신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이 아들의 세 바퀴 자전거에 딱딱한 고무 타이어 대신 얇은 고무 조각을 붙여서 공기를 채운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 마당에서 아들에게 이 공기 타이어를 부착한 자전거를 타게 했는데 이것은 훨씬 더 잘 굴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타이어가 탄생했습니다. 던롭은 1888년 12월 7일 공기 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던롭은 당시 인기를 끌던 세이프티 자전거에 공기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이 자전거는 훨씬 타기가 좋았고 바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던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이어 회사 중 하나입니다. 1890년대 들어 세이프티 자전거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전거 붐이 일었습니다. 이 시기를 자전거 대유행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널리 이용했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되었고 여행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가 도구이자 스포츠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자전거는 근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